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기비입니다. 오늘의 소식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은 상당한 회복력을 보여줬지만, 광범위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충격을 감안했을 때, 현재 흐름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쪽으로 송금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지불 수단이 쓰이고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울임을 가진 것에 어,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서 최근 비트코인이 많은 급등을 보여줬지만 이번 주말 사이 다시 거의 원점으로 회복하는 4만 달러를 다시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보고서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인플레이션 피크 시점과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시점 등이 맞물려서 조금 더 악재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악재들이 해소가 되어야지만이 이 가격에 대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베리 실버트 다들 아시죠? DCG 그룹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수장인데 이분께서 트위터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전히 내 추측이지만 중국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 금지를 철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트위터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철저한 분석이 들어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본인의 소망이나 어떤 희망 이런 걸 얘기할 때가 많고 이번에 역시 이거는 완전한 내 추측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근거가 있을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 즉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고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리고 기술력에 발맞춰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는 어쩔 수 없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쉑쉑버거 한국에서 예전에 강남점에 생겨서 줄 서서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지점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 쉑쉑버거가 미국에서도 여전히 인기가 많은 브랜드인데 비트코인을 어, 되돌려주는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캐시 부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원 리워드 프로그램을 적립을 할 수 있고 결제액의 15%를 비트코인으로 적립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어치의 햄버거를 샀으면 1,500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준다는 거죠. 자, 이런 프로모션이 지금 3월 중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쉑쉑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고객분들이 얼마나 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지 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수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계적인 브랜드들조차도 비트코인에 대한 상당히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이런 이벤트가 돌이켜보면 가끔 있었습니다. 네, 어떤 SNS를 통해서 어떤 팔로우를 하고 어떤 이벤트에 응모하면 비트코인 얼마어치를 준다. 이런 것은 많았지만 이런 글로벌 푸드 이렇게 좀 푸드는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종목은 좀 고전적이고 무겁고 전통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조차도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에이다 카르다노의 찰스 호스킨슨이 유튜브를 다들 하고 계신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사실 처음에 몇 번 보다가 좀 재미가 없어서 좀 안 봤는데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에 기부할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기부금이 시민 복지에 사용될지 혹은 정부의 꼭두각시에 의해서 통제될지 확신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특성을 또 고려했을 때 도중에 월렛이 사라지거나 키를 분실하거나 아니면 키를 아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가 이제 뭐 악의 구도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선의 구도 이렇게 잡혀 있지만 이걸 또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분명히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런 기부금과 관련된 아무리 정부에서 한다고 해도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의해서 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 이 지금 시민분들에게는 좀 기부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부금 제도의 어떤 올바른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예전에서는 하나의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의 뭐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많은 금액을 모집을 하고 그것을 운영한 다음에 실제 그 나라에 가서 집행을 도와주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사라지고 있죠. 그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보다는 그 중간 단체의 운영 비용에 너무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송금을 하는 것이 암호화폐가 잘 활용이 됐지만 그것조차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 분들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횡령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게리 겐슬러가 또 말씀을 한마디 하셨는데,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야후 파이낸스는, 야후가, 지금은 대한민국에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야후 파이낸스는 상당히, 네임드, 미디어입니다. 여기서 인터뷰를 통해서, 미등록 암호화폐 플랫폼은 완전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규제기관과 암호화폐 산업 간의 관계가 사실 단순한데 등록된 기업인지 혹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가 뭐 해킹을 당하고 줘야 될 비트코인을 주지 않고 이런 일들에 대한 피해액이 뭐 얼마 전만 보더라도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서 많은 비트코인이 도난을 당했는데 그것을 재산으로 인정하고 돌려주느냐 만약에 소송이 있었죠. 그런 문제를 좀 보더라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용자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암호화폐 거래소가 인증받지 않고 좀 측면에서 우회적인 영업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사기와 조작을 방치한 행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팬텀 재단 CEO 분께서 안드레 크로니의 팬텀 안 떠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팬텀 킹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팬텀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올려주시는 트위터입니다. 이분께서 지금 팬텀 재단 CEO의 발언을 언급을 하면서 안드레 크로니가 팬텀을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FVM 개발을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당분간 대외적으로는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드레 크로니에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잘 몰랐지만 연파이낸스 연파이낸스 거의 비트코인 그 빗썸이나 이런 데 들어보시면 이제 그 한 개 단가가 굉장히 높은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연파이낸스인데 그거랑 팬텀을 같이 창시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갑자기 링크드인 프로필도 삭제하고 트위터도 삭제하고 그 링크드인이랑 연파이낸스 팬텀 재단 재직 기간을 갑자기 올 2월까지로 설정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그 트론 그 CEO 분께서 갑자기 트론을 어, 떠난다 이런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이 수장이 얼마나 리더십과 책임감을 가지고 마케팅도 잘하고 이렇게 운영을 잘 하느냐가 상당한 관건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이런 행보를 보였다는 것은 좀 굉장한 쇼크일 수 있습니다. 최근 그래서 팬텀이 약 15%, 뭐 11, 10%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좀 흥미를 좀 갖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특히 루나 프로젝트가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레이원 프로젝트들 그리고 디파이 프로젝트를 구동하는 다른 플랫폼 코인들도 흥미를 그리고 많이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하모니, 팬텀 이런 친구들이죠. 과연 루나만큼 성공적인 행보를 보여줬을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팬텀이 그래도 디파이 업계에서는 상당한
좀 밸류를 쌓아왔기 때문에 조금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에 대한 얘기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솔라나 작년 굉장히 빨리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솔라나에 대한 어, 작년 10월이었나요? 그때 솔라나가 갑자기 뭐 중단되고 리부트도 되고 또 그럼 또 한 두 달 있다가 또 솔라나가 갑자기 또 고장 났다 그러고 최근에는 NFT 대량 에어드랍을 하는 식으로 어떤 사이트가 좀 사기를 쳐서 거기에 민팅 버튼을 누르면 솔라나에 있는 지갑이 싹 복사가 되어서 뭐 날아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피해 규모가 이게 생각보다 커서 많은 피해를 입으신 갑자기 슬라이드가 넘어갔네요.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하여튼 계신데 솔라나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금 최근 네트워크 이슈가 사실 좀 있습니다. 어, 사실 이게 해킹 이슈와는 별개의 건이긴 하지만 솔라나의 지금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 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워낙 급하게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를 했지만 앞으로는 조금 해킹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기술 이슈에 있어서도 좀 관심 있게 주의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자 카드에 대한 얘기인데 마스터카드와 함께 지금 러시아 영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뭐 모든 갑자기 PC카드, 마스터카드 갑자기 안 되는 게 아니고 비자 카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유효 기간 이후에는 그 이내는 되지만 이 기간을 지나갔을 때 좀 안 된다. 자, 여기에 대한 그 명분은 경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런 불확실성을 좀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러시아 서비스 중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전통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대한 어떤 미국 정부의 좀 움직임에 동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러시아에 있어서도 상당한 더 많은 유동성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러시아 국민들이 지금 뭐 지하철에서도 입장을 못하고 그리고 뭐 ATM 기계도 뭐 이용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좀 카드사까지 이렇게 돼버리고 앞으로 국제 결제 시스템 즉 스위프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제재를 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